여야의 호남 대전.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선 호남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는데요.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띄우면서 시작된 건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공정성을 유지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지역도 없게 부산은 공항을 국가 돈으로 지어주면서 광주공항은 네 돈으로 해라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이게 바로 공평성, 형평성입니다. 최진민 교수님, 예.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을 찾아서 호남 홀대론을 주장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 맥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가 나온 건데, 호남에 갔으니 이제 호남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뭐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박정희 정권 때 호남이 홀대 받은 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뭐 그러냐 아니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너무 그 호남 홀대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호남에 가서 호남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과정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불균형적인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부분은 아마 본인이 경험에서 얘기했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일하셨을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개인적으로. 또 박정희 정권 때는 어쨌든 편향적인 어떤 불균형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사실로 인정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부각되면 이게 이제 지역 감정을 부추긴 듯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호남 소외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맹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구정을 맞아서 호남의 전 그 가정에 제가 손편지를 써서 이번에야말로 그런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정치권에서 긴장할 만한 큰 정치 혁신을 좀 보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달라. 지역 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 나간 정치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영남에 가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일관되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 게 뭐냐면, 이 망국적 지역 감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없애야 된다. 지역 갈등을 없애야 된다. 뭐 지역 정서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부추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다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아무리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경험했던 아무리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 정서를 촉발시킬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자, 아시겠지만 예전에 초원복집 사건 때 우리가 남이가 이야기를 했다가 얼마나 많은 파문을 일으켰습니까? 또 김종필 전 총리가 충청 핫바지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정권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호남의 민심들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고, 그나마 그래도 이제는 지역 정서가 많이 없어졌다, 갈등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를 나서는 주요 후보가 광주에 가서 이게 지금 박정희 정권 때 이렇게 차별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이다. 또 이 영남에 와서는 박정희 대통령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데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물론 그 현장에서는 반응이 뜨겁겠죠. 그렇지만 이게 단지 그 현장에 있는 분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방송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정치권의 중요한 과제인데, 그걸 지금 대선 후보라는 분들이 가서 부추긴다 그러면 또다시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평화 중요하지만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게 바로 이 지역 감정입니다. 예. 이게 앞으로 우리 21세기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넘어가야 될 산이고, 그렇다면 정치권이 이거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선거라고 해서 저렇게 지역 가서 이쪽 가서 저 이야기, 이쪽 가서 딴 이야기를 하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야당의 비판에도 이재명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갈등을 조장한다며 맞받아친 건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께서 좀 험한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남성 여성을 갈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준석 대표식 또는 윤석열 후보식의 갈등 조장 정치,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 영호남 분리 그리고 영남 우선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본 게 사실인데, 그건 저 참으로 아픈 역사적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는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정면 승부에 나선 건데,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실 때 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 구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 조성된 지역 감정을 자기의 또 이제 그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고 편승하는 거는 저는 객관적으로 그만큼 나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장에 갔는데 그 공장 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 관리자들은 다 경상도고 말단 노동자들은 다 전라도 사람들이더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공장인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공장인 반대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무리한 말씀을 왜 자꾸 하실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가 넘어간다, 그러면 저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저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생각해보면 역대 그 여권 후보 중에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저렇게 안 나오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호남 가가지고 저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또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콤프라치 하려고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저분이 전라남도 지사 후보에 나온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전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도 적극적인 호남 구애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손편지를 호남 지역에 발송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의 유권자 한 분 한 분께 꼭 올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 윤석열은 5월 광주에 대한 보수 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호남의 미래를 걷고자 합니다. 호남의 미래 세대가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게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진흥하겠습니다. 3월 9일 미래를 바라보는 호남의 선택에 놀랄 우리의 정치는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렇게 호남 지역 230만 가구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230만 가구라는 규모는 전체 세대수의 10%로 공직선거법상 발송 가능한 홍보물 전체 수량입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행보, 호남이 완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기울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1987년 대선 이후 보수정당 후보는 한 번도 호남 득표율 20%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는 좀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그거야 이제 앞으로 선거 결과가 이제 나오면 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호남에 대한 이제 자필 편지 발송 전략,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호남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호남에 보면 그동안은 이제 5.18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문제 여기에 집중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호남 발전,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발전을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KTX를 타보시면 압니다. 네. KTX를 타보시면 이쪽 이 경부선 쪽은 KTX가 300km 정상 속도가 나요. 근데 대전을 해서 호남 쪽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이 정상적인 고속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괴감, 왜 호남에 어떤 경제적 발전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하지만 또 호남 쪽 그 많은 큰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정권이 간에 결국은 호남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어떤 산업적인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IT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낼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마 호남 분들도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예.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한 이제 선택의 문제, 이런 걸로 아마 이제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점을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할 것이고, 저는 뭐 이제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이제 득표율이라는 게 영남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고 어떤 후보에 쏠리지 않는 예. 이런 식으로,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한쪽이 다 일색인 이런 어떤 구조가 이제 조금씩 타파되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은 없어질 텐데 아직까지는 좀 먼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여야의 호남 대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에겐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도 표심을 위해서 조국의 강을 건너는 일인데요. 이틀 전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실형 확정을 두고 진보 진영 내부 기류는 복잡해 보입니다. 먼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캠프 분위기부터 만나보시죠. 법원의 판결은 전통적으로 정치권이 항상 존중한다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벗어나는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또 수없이 많은 판결들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캠프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법원 판결에 논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창원에 가니까 앞으로 조국 같은 가족이 몇 명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이 멸문지어가 됐잖아요. 그런 느낌을 그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끔찍한 일이죠. 정경심 교수가 지방의 어떤 대학의 여론방학 봉사상, 여론방학 봉사상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름방학 때 봉사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 부리는 상이에요, 실제.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거잖아요. 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뭐 이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사과했었습니다. 최혁재 변호사님, 그런 모습과 좀 대조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4년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할 때 딱 10초 걸렸대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요 한마디 하고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설시를 갖다 했냐면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범행으로 인해서 다른 지원자가 탈락을 했다. 그 탈락한 지원자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주어졌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신뢰가 초래가 됐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을 했다. 이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재판부가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모르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받는 태도도 굉장히 불량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4년이 된 거지 무슨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뿌려지는 그러한 걸 갖다가 뭐 받았다고 해가지고 징역 4년이 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지하겠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저런 그 표현이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네. 이재명 교수님. 후보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잘 예.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다면 그거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명확한 후보의 입장이라고 보고 선거 캠프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해찬 전 대표나 김어준 씨는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뭐 대선에 전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도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 지지층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의 어떤 지지를 위해서 본인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캠프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쨌든 사회의 불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국민들이 중도층이나 대부분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캠프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점,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이해찬 전 대표 발언 때 나온 배경음악은 저희 제작진이 넣은 게 아니라 원래 영상에 있었던 음악이라는 점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끝났지만 조국 전 장관 재판이 남은 만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